안녕하세요. 목동 C사이트 국어강사 정유라입니다. 2020학년도 가천대 논술을 대비해서 요번에 이제 온라인 줌 강의로 개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강에 대한 조금 안내 영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국어와 수학이 이제 진행되는데, 저는 이제 국어 이제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본 교재는 역시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수능 특강이랑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심 교재는 수능 완성이 되겠고요. 제가 프린트로 모의고사 형태의 그런 문제랑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 필요했던 내용들 같이 정리해서 조금 주관식의 형태로 문제 푸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대면에서 했던 그런 강의처럼은 제가 뭐 문제 푸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프린트를 먼저 출력 받으셔서 거기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조금 보신 다음에 저랑 문제 푸실 때는 문제 푸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에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 푸는 시간을 아예 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내내 강의에 집중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잠시 쉬시면서 문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문제풀이 시간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이 가천대 논술과 함께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학교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랑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4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 중심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국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시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중심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역시 독서와 문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뭐 장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화법과 작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언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조금 시각적 자료라든지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범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는 EBS 연계율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BS 연계와 관련해서는 독서 문학은 연계율이 좀 높을 거고요. 연계율이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EBS에서 지금 나온 교재 있지요? 수능 특강이요. 독서와 문학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완성해서 공통 부분 독서와 문학 같이 정리하시면 되니까 우선은 3권을 정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겠고요. 화작이나 언어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한 과목에 한 문제를 준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그런 뭐 구성상의 모습을 보시면은 한 문제 정도 아니면 뭐 2문제라면 상관이 없겠고요. 하나씩 선택하면 되니까요. 근데 한 문제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된다면은 EBS 연계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시험 범위랑 관련해서는 국어 1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있지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BS 연계율에 있어서는 독서 문학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 유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름은 논술이라고 붙었지만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논술 문제랑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공개된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치렀던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관식의 문제로 풀 수 있음을, 근데 공개된 4문제는 거의 뭐 한 문장 내에 단답형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얘를 조금 기준으로 삼으시지만 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죠. 이런 문제도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형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계율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실 때 그냥 눈으로 여지껏 익혔던 객관식에서 고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한 번씩 써보는 게 훨씬 도움을 받겠지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 주제라든지 아니면 밑줄 그어 있고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써보는 그러한 연습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채점 기준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나와 있는 일반 논술에 관해서는 좀 채점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라든지 조금 많은데, 실제 지금 4문제 상의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 문장 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은 단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문제 모두 다 두 가지 내용의 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답 중에 우선 10점짜리니까 두 개를 다 충족을 했다면 10점을 줄 거고요. 그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됐다면 5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채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우선 앞서야 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여러분이 채점을 할 때 혹시 혼자서 채점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그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쓰는 게 좀 힘들 수 있지요. 근데 연습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연습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어려워질 거를 예상하셨을 때 그 예상된 그러한 내용으로는 지문길이나 아니면은 지문을 묶는 형태로요. 이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라 이렇게는 묻지 않을 것 같고요. 지문상 복합적으로 묶는다라든지 지문 길이에서 여러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인기학과라든지 조금 높은 점수에 그러한 요구하는 그러한 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정리할 때 여러분이 EBS에서 나오는 교재를 정리하는 데 조금 집중하셔야겠고요. 좀 학원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형태를 이 논술 형태에 맞춰서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이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겠고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는 늘 오답 정리하셔서 자기의 약점을 체크하신 다음에 약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계속 바꿔가시면서 조금 줄여가시는 그러한 연습으로 조금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문제 이제 네 문제 중에서요 다 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형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 공개된 네 문제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어떠한 유형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화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화법이나 작문이나 그 다음에 언어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 문제는 확정이에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언어에서 한 문제에서 이렇게 두 문제로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그래서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 풀이를 하려고 봤더니 앞에서 채점 기준 얘기할 때 이제 가천대에서 얘기하는 요구하는 조건은 채점 기준은 확실히 밝혀진 게 두 가지인데 실제로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항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해라 이 얘기요. 이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시문 있지요. 지문 내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반영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랬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그래서 좀 실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객관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돌렸을 때는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쓰라고 하니까 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왼쪽 어깨하고 거기를 긁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앙이나 옆에 오른쪽과 같이 그렇죠? 긁기는 긁었어요. 근데 요구한 조건을 충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이 조금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조금 먼저 파악하는 데 힘쓰셔야겠죠. 얘가 50%예요. 그렇죠? 그럼 50%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지문 내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공부 방법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1번을 풀이하는 이유는 2번에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에 제시되어 있는 독서 문제는 분명 EBS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문이 분명 여러분이 오래 공부하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문학 또한 역시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화법 정도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개념과 중요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1번 문제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선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안 읽지 마시고 읽으셔야 좀 도움을 받겠죠.
우선 얘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요. 문제 1. 윗글을 분석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에서 찾아.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가를 정리하는 거지만 가가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흐름상 앞에 걸 빨리 읽으셔서 분위기 파악,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구 조건, 가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지문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 부분에 보시기 전에 앞에서 분명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게임 사용 장애란 단어를 썼어요. 뭔 얘기야? 라고 봤더니 앞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로는 우리가 충분히 맨날 쓰는 단어 있죠? 게임 중독을.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질병으로. 근데 지금 화법의 말하기 중에 토론이죠. 토론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찬성과 반대로 구성이 되죠. 그럼 찬성층은 질병이다. 반대측은 질병이 아닐걸? 질병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성의 입장에서 게임 중독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폭력과 절도가 들어갔죠. 이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낸다고요. 이거랑 같은 말 비정상적. 보이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가요. 흐름을 보고서 가까지 가셔야겠죠. 가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반대 측의 입장에서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거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예를 얘기하죠. 음악 감상한다고. 콘서트 관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티켓을 절도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원인을 음악 감상으로 콘서트 관람으로 볼 수 있냐? 아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찬성 측에서 얘기했던 거 얘가 이것의 원인이냐 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얘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얘가 핵심이 되죠? 그랬을 때 게임 중독, 게임 사용 장애가 폭력 절도, 비정상적 행동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모칸 볼게요. 가에서 반대 2는 찬성 1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게임에 지나친 몰입이 이 얘기죠? 거기 게임 사용 장애 혹은 게임 중독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빈칸은 얘지요. 폭력이나 절도, 비정상적 행동은 가 앞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르고 하시면 되죠. 그럼 채점 기준은 단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단어 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들어가면 5점, 둘 다 들어갔으면 10점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론의 개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찬성의 근거, 반대의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 그런 문제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쉽게 단답형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문은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독서 지문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이 독서에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 4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문제 2번이죠. 그래서 우선은 얘를 확인할게요. 문제의 요구 조건에서 형광등빛, 시멘트 가루는 하나의 예신 거고요. 어떠한 요인이 부족하여. 그러니까 요인 중에서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요인은 2번째 문단에 있었죠. 4가지 요건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유체성, 동산성, 그 다음에 뭐예요? 정형성, 그 다음에 독립성의 그러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2번 자체는 넷 중에 고르셔야겠죠. 물론 예시가 2개이기 때문에 2개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문제 3번에도 보시면은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4번째 문단에 있죠. 요건이 3가지가 제시됐어요. 그랬을 때 그 3가지 중에서 1번, 2번에 채울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독서 지문도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 지문을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 올해 수능 완성 중심으로 정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묶여 있는데 위에 살짝 시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푸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지문을 정리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국어에서 시간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에 문제 푸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정리해서 조금 그래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제시된 문제가 이제 문학인 거예요. 독서에서 두 문제 묶여있는 그러한 문제가 제시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학 작품의 그러한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문제를 조금 길게 줬지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써드렸던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된 거는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함축적 의미에 해당하는 함축적 의미는 또 제한을 뒀지요. 가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고단한 피로감,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그런 처지를 반영한 시적 대상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했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시어를 고르는 그러한 문제로 정리하시면 돼요. 시어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맞추면 10점이고요. 하나 맞추면 5점의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단답형의 문제가 이제 많이 제시가 될 수 있지만 단답형만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변별력 있는 그러한 킬러 문항의 복합 지문이라든지 이것까지 대비하실 수 있도록 조금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문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실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